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갔던 재래시장을 기억하시나요? 좁은 골목마다 흘러나오던 따뜻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뛰어놀던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지만 우리 어린 시절엔 달랐습니다.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정이 있었으며 우리 어린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주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1970년대 어느 봄날, 엄마 손을 꼭 잡고 처음 재래시장에 나선 한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왜 그 시절 재래시장 풍경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얘야, 오늘은 엄마랑 시장 가자. 1973년 어느 봄 아침, 8살 민수는 엄마의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늘 집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민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엄마는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민수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시장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라고 했는데 민수에게는 그저 신비로운 모험의 장소로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10분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긴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활기찬 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싱싱한 배추 어때요? 달걀 한 판에 1,000원. 싸게 가져가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벅차고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절했어요. 드디어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온갖 냄새들이 민수의 코끝을 간지럽혔거든요. 갓 구운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분식집에서 나오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 풍기는 상큼한 사과 냄새까지. 와! 민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는 그런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어린 시절 처음 시장에 왔을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시장 입구 양쪽으로는 온갖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왼쪽에는 색색깔 실을 파는 양품점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갖가지 그릇과 주방용품을 파는 그릇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는 손님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가장 먼저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바로 과일 가게였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 사과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 놓으신 덕분이었죠. 아저씨,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엄마가 말씀하시자 과일 가게 아저씨는 웃으며 가장 크고 예쁜 사과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서 한 조각을 민수에게 건네주셨어요. 어린 손님 것도 하나 주지. 그 달콤한 사과 맛이 민수의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집에서 먹던 사과와는 뭔가 다른 맛이었어요. 더 달콤하고 더 상큼하고 더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아마도 시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먹어서 그랬을 거예요. 시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민수의 눈앞에는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가게들, 그 위로 촘촘히 펼쳐진 천막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봄 햇살까지. 마치 거대한 미로 같기도 하고 보물섬 같기도 했어요. 민수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길을 잃을 수 있거든. 엄마의 당부에 민수는 엄마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런 신기한 곳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민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시장 안은 정말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을 민수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어서 와. 오늘 뭐 사러 왔어?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와 아주머니는 오랜 친구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집 근처에서는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의 시선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팔고 있는 장난감들 때문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팽이, 고무줄, 딱지,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비닐 풍선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팽이 얼마예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자 장난감 가게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이거 100원이야. 잘 돌아가는 좋은 거야. 100원이라니. 민수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팽이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팽이는 손으로 만진 느낌도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엄마가 장을 보시는 동안 민수는 시장 구경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며 온갖 신기한 것들을 구경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아직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들을 봤습니다. 커다란 통에 담긴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그런 민수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기하지? 이 고기들은 새벽에 바다에서 잡아온 거야. 정말요? 바다에서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바다라는 건 책에서만 봤는데 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떡집을 발견했어요. 하얀 떡, 분홍색 떡, 노란색 떡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고 계셨어요. 쌀가루를 반죽하고 콩을 삶고 떡을 찌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할머니, 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머, 이해 참 똑똑하네. 쌀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물과 함께 반죽한 다음에 쪄서 만든단다. 할머니의 친절한 설명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떡 한 조각을 민수에게 맛보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떡 맛에 민수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떡을 공짜로 주시다니 시장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쪽 구석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대나무로 새장을 만들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정말 신기했어요. 대나무를 휘고 엮고 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새장이에요? 그럼 새를 기르는 집이야. 새들이 여기서 살면서 노래도 부르고 주인과 친구도 되는 거지. 민수는 상상해봤어요. 이 예쁜 새장 안에서 작은 새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시장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약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수많은 서랍이 있었고 각 서랍에는 온갖 약재들이 들어있었어요. 약방 아저씨는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고는 이 서랍 저 서랍에서 약재를 꺼내어 섞고 계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약방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인삼이고 저건 당귀야. 모두 사람 몸에 좋은 약재들이지. 그 순간 약재들의 독특한 냄새가 민수의 코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장 한쪽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솜을 이용해서 솜니부를 만들고 계신 거였어요. 커다란 자리에 솜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불감을 덮은 다음 바늘과 실로 꼼꼼히 받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 이불도 여기서 만든 거구나.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에서 덮고 자는 포근한 이불도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였다니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커다란 가마솥에서 뭔가를 튀기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강정이었어요. 쌀로 만든 작은 알갱이들이 기름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부풀어 오르죠? 아저씨는 민수의 질문에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열 때문이야. 뜨거운 기름에서 안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리고 갓 튀긴 강정 하나를 민수에게 맛보라고 주셨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달콤한 강정 맛에 민수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야채를 고르고 계시는 동안 민수에게는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철수와 영희를 시장에서 만난 것이었어요. 민수야, 너도 시장에 왔구나. 철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영희도 따라왔어요. 새 아이는 시장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놀자. 영희의 제안에 민수와 철수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물론 각자의 엄마들께 허락을 받은 후에 말이죠. 엄마들도 아이들이 함께 놀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숨을 곳이 있었고 구경할 거리가 넘쳐났거든요. 새 아이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시장 여기저기를 탐험했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바로 가게 흉내내기였어요. 철수가 상인 역할을 하고 민수와 영희가 손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사과 어때요? 철수가 과일 가게 아저씨를 따라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놀이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사과 하나 주세요. 민수가 손님 역할을 하며 말하자 철수는 정말 진짜 상인처럼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손님.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그런데 철수가 사과를 건네려다가 그만 실수로 다른 가게 앞에 있던 양파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양파가 대굴대굴 굴러가자 새 아이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양파 가게 아주머니는 전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도와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더욱 조심해서 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미로 찾기였어요. 시장의 복잡한 통로를 이용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한 명이 술래가 되어 나머지 두 명을 찾는 놀이였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결과 영희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영희가 눈을 감고 10가지 센 사이 민수와 철수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았어요. 민수는 떡집 뒤쪽에 숨었고 철수는 생선 가게 옆 구석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 금세 들킬 수밖에 없었어요. 찾았다. 영희가 민수를 발견했을 때 민수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들키는 것도 재미있었거든요. 놀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배가 고파졌어요. 마침 길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군고구마를 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고구마 굽는 통에서 나오는 달콤한 냄새가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고구마 얼마예요? 민수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자상하게 답해 주셨어요. 하나에 50원이야. 아주 달콤한 거야. 새 아이는 각자 용돈을 모아서 고구마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고구마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고구마를 먹으면서 아이들은 시장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처럼 구경하는 사람까지.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위험한 곳에는 가지 못하게 주의시켜 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놀다가 목이 마르자 아이들은 음료수를 파는 곳을 찾았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원한 사이다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이다 한 병에 100원이야. 가게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새 아이는 또 돈을 모아서 사이다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셔요. 차가운 사이다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시원해졌어요. 특히 놀다가 땀을 흘린 후에 마시는 사이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다를 마시던 중에 철수가 갑자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것 봐.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철수가 가리킨 곳에는 한 아저씨가 색색깔의 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털실로 장갑을 짜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신기하다. 민수가 감탄했어요. 아저씨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바늘 2개로 척척척. 털실이 금세 장갑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법 같았어요. 아저씨, 어떻게 저렇게 빨리 뜨세요? 영희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아저씨는 웃으며 답해주셨어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배우면 할 수 있어. 아저씨는 간단한 뜨개질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아이들이 당장 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도 주시고, 배가 고프면 간식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새 아이는 시장에서 정말 자유롭게 놀았어요. 어른들의 간섭 없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시장 나들이도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놀면서도 계속 엄마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장을 다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민수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민수가 달려가자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 많이 돌아다녔구나. 배고프지? 사실 민수는 친구들과 놀면서 고구마도 먹고 사이다도 마셨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네, 조금 배고파요. 엄마는 민수의 손을 잡고 시장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붕어빵 가게였습니다. 붕어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고 그 안에 팥소를 넣은 다음 구워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붕어빵이 익어가면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민수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5개 주세요. 엄마가 주문하시자 아저씨는 갓 구운 따뜻한 붕어빵을 종이봉지에 담아주셨어요. 민수는 받자마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 뜨거워. 하지만 뜨거워도 너무 맛있었어요. 바깥쪽은 바삭하고 안쪽은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달콤한 팥소가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민수의 감탄에 엄마도 웃음을 지으셨어요. 엄마도 어린 시절 처음 붕어빵을 먹었을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붕어빵을 먹으면서 걷다 보니 이번에는 달고나를 만드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커다란 철판 위에서 설탕을 녹여가며 달고나를 만드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달고나 어떻게 만들어요? 민수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설탕을 이렇게 녹이고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부풀어 오르지. 그 다음에 동그랗게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는 실제로 달고나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설탕이 끓어서 갈색으로 변하더니 베이킹소다를 넣자 마치 마법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와!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어요. 과학 실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부푼 달고나를 철판에 눌러서 동그랗게 만드신 다음 가운데에 별 모양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민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여기, 조심해서 먹어.
뜨거우니까. 민수가 달고나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설탕이 타면서 생긴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달고나를 먹다가 민수의 손가락에 달고나가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끈적끈적한 달고나 때문에 손가락들이 서로 붙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민수가 당황해하자 엄마가 웃으시며 손수건으로 민수의 손을 닦아주셨어요. 괜찮다. 달고나는 원래 손에 달라붙는 거야. 그 순간이 민수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달고나의 달콤한 맛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묵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커다란 솥에 어묵이 국물과 함께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어묵 한 그릇 주세요. 엄마가 주문하시자 아주머니는 어묵 몇 개와 뜨거운 국물을 컵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무 젓가락도 함께 주셨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어묵 국물을 마셔봤어요. 뜨거웠지만 정말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마시는 뜨거운 국물은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민수가 말하자 어묵가게 아주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많이 먹어라. 추운 날 뜨거운 어묵 국물만큼 좋은 게 없지. 어묵을 먹으면서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뜻한 음식들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묵 국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민수의 눈에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저씨가 설탕을 실처럼 뽑아서 솜사탕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설탕이 어떻게 실이 되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설탕이 실이 되어요? 민수의 질문에 아저씨는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기계가 빨리 돌면서 설탕을 녹여서 실처럼 만드는 거야. 원심력 때문이지. 비록 원심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탕이 실이 되는 과정은 정말 신기했어요. 아저씨는 그 실들을 나무 막대기에 감아서 솜사탕을 만드셨습니다. 솜사탕 하나 주세요. 엄마가 주문하시자 아저씨는 민수에게 분홍색 솜사탕을 건네주셨어요. 솜사탕은 정말 솜처럼 부드러웠어요. 입에 넣자 금세 녹아버렸습니다. 와! 입에서 녹아! 민수는 신기해서 계속 솜사탕을 뜯어먹었어요. 달콤한 맛도 좋았지만 입에서 녹는 신기한 느낌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민수는 깨달았어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맛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성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민수는 호떡을 파는 곳에 들렀어요. 둥근 철판 위에서 호떡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떡 아저씨는 뒤집개로 호떡을 눌러가며 얇게 만드셨어요. 호떡 2개 주세요. 엄마의 주문에 아저씨는 갓 구운 호떡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셨어요. 호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꿀이 들어있었어요. 조심해, 뜨거워. 엄마의 당부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호떡을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꿀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꿀이 너무 뜨거워서 민수는 후후하면서 입을 벌렸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웃으시며 민수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그 순간 민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민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기뻐하셨어요. 엄마, 여기 아저씨, 아주머니들 왜 이렇게 친절해요? 민수의 질문에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쁘거든. 그리고 여기는 서로 아는 사이들이 많아서 가족같이 지내거든. 그 말을 들으니 민수도 이해가 되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배도 부르고 구경도 실컷 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장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민수의 손을 잡고 채소 가게로 향했어요. 아주머니, 배추 어때요? 엄마가 물어보시자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신선한 배추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요. 오늘 아침에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싱싱한지 봐요. 아주머니가 배추 잎을 벗겨서 보여주시니 정말 싱싱해 보였어요. 물방울이 맺혀 있을 정도로 신선했습니다. 얼마예요? 한 포기에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바로 사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원은 좀 비싸네요. 800원 어때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가격을 바꿔서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아주머니는 전혀 이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웃으시면서 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너무 남는 게 없어요. 900원 어때요? 그럼 900원에 2포기 주세요. 아이고, 정말 장사가 안 되네. 그래도 단골이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배추 2포기를 골라서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주머니께 미안한 일을 시키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웃고 계시는 걸 보니 이게 시장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요. 엄마, 저게 뭐예요? 민수가 물어보자 엄마는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흥정이라고 하는 거야. 시장에서는 가격을 서로 맞춰가면서 사고 파는 거지. 아주머니도 이미 그걸 예상하고 처음에 조금 비싸게 말씀하신 거야. 그럼 아주머니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주머니도 이익을 남기면서 우리도 조금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서로 도움이 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정이라는 게 서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였구나. 다음은 생선 가게 차례였어요. 엄마는 생선 가게 앞에 서서 여러 생선들을 살펴보셨어요. 아저씨, 이 갈치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싱싱해요. 아저씨가 자신있게 말씀하시자 엄마는 갈치의 눈을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셨습니다. 정말 신선하네요.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5마리 사면 좀 싸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의 제안에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5마리면 2만 원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엄마는 기뻐하시며 갈치 5마리를 사셨어요. 아저씨는 갈치를 깨끗이 포장해서 건네주시면서 덤으로 미역도 조금 넣어주셨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갈치조림할 때 넣으면 맛있어요. 이런 덤 문화도 시장의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물건을 사면 조금씩 더 챙겨주시는 상인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흥정하시는 모습을 계속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점점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게임 같았어요. 과일 가게에서도 흥정이 벌어졌어요. 이 사과들 얼마나 달아요? 엄마가 물어보시자 과일 가게 아저씨는 사과 하나를 깎아서 맛보라고 주셨어요. 직접 맛봐보세요. 얼마나 단지. 민수도 함께 사과를 맛봤어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한 박스에 얼마예요? 한 박스에 10,000원이에요. 좀 많이 사는데 할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9,000원에 드릴게요. 대신 조금 작은 것도 섞여 있어요. 괜찮아요. 작은 것도 맛은 똑같잖아요. 엄마와 아저씨는 서로 웃으며 거래를 마무리했어요. 민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 속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가장 재미있게 본 건
엄마가 흥정하시는 모습을 따라해 본 것이었어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혼자 작은 소리로 말해봤거든요. 아저씨, 이 팽이 얼마예요? 좀 싸게 해주세요. 물론 실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흥정하는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본 장난감 가게 아저씨가 웃으셨어요. 어린 손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민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팽이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떡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떡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절미 있어요? 있지, 있어. 방금 만든 거야. 할머니는 갓 만든 인절미를 보여주셨어요. 하얀 떡에 콩고물이 뽀송뽀송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얼마예요? 한 팩에 3,000원이야. 두 팩 사면 조금 깎아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5,000원에 가져가. 그리고 할머니는 특별히 민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더 넣어주셨어요. 어린 손님 것도 하나 더. 민수는 할머니의 친절함에 깊이 감동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장을 보면서 민수는 깨달았어요. 흥정이란 단순히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는 것을,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인과 손님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이웃이 되는 거였습니다. 덤도 주고 맛도 보여주고 좋은 물건을 골라주는 것들이 모두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엄마, 저도 흥정해봐도 돼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자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해. 민수는 마지막에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사면서 처음으로 흥정에 도전해봤어요. 아저씨, 연필 하나 주세요. 혹시 조금 싸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문방구 아저씨는 민수의 귀여운 시도에 웃으시며 연필 하나를 더 덤으로 주셨어요. 흥정은 다음에 배우고 오늘은 하나 더 가져가. 민수는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첫 흥정이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장보기도 거의 끝나가던 그때 시장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엄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시장 한복판을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 소가 왜 여기에? 사람들이 놀라며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는 전혀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어요. 민수는 평생 처음 보는 실제 소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책에서만 보던 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진짜 소예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말하자 엄마도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 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곧이어 한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에는 소를 끌고 다니는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소에게 다가가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왜 혼자 여기까지 왔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소의 이름이 순이였나 봐요. 순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음매하고 울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김할아버지, 순이가 또 도망쳤네요. 이 녀석이 워낙 영리해서 줄을 풀고 도망치는 재주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듯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며 소를 데리고 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순이는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이도 시장 구경이 재미있었던 모양이거든요. 특히 채소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싱싱한 배추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순이도 배추가 먹고 싶나 보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배추잎 몇 장을 떼어서 순이에게 주셨어요. 순이는 정말 맛있게 배추를 먹었습니다. 우물우물. 음메. 순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모두 순이를 귀여워했습니다. 민수도 용기를 내어 순이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순이는 정말 크고 온순해 보였습니다. 만져봐도 돼요? 할아버지께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순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순이의 등을 쓰다듬어 봤어요. 순이의 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어요. 우와, 정말 부드러워요. 순이도 민수가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서 민수를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어요. 순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더니 그만 옆에 있던 과일 가게의 사과 몇 개를 꼬리로 쳐버린 거예요.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가자 사람들이 또 한 번 하고 놀랐어요. 아이고 순이야. 할아버지가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지만 과일 가게 아저씨는 전혀 화내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오히려 아저씨는 웃으시며 굴러간 사과들을 주워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시장에 소가 나타나다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떡집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순이 소동 때문에 시장은 더욱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순이를 구경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순이 사진을 찍기도 하셨어요. 우리 남편한테 보여줘야겠어. 시장에 소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을까?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순이가 마치 시장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순이를 달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하지만 순이는 시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음메. 순이의 작별 인사에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순이야, 또 놀러와. 다음에도 우리 시장에 와서 놀아. 사람들의 따뜻한 작별 인사를 받으며 순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에도 시장은 한동안 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맞아요. 소가 시장에 나타나다니. 순이가 참 귀여웠어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수는 깨달았어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순이 덕분에 시장은 더욱 활기차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순이라는 공통 화제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장만의 특별한 매력이었어요. 민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흥정하는 것도 보고 심지어 소까지 만났으니까요.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수야, 시장이 어땠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여기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요. 엄마는 민수의 대답이 기뻐 보이셨어요. 민수가 시장의 참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시장을 나가기 전 민수는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분주한 시장의 모습, 정겨운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민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시장에도 석양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엄마는 장바구니 가득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장바구니에는 오늘 하루 동안 사신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싱싱한 배추와 갈치, 달콤한 사과들,
그리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인절미까지. 모든 것이 오늘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담겨 있었어요. 엄마, 장바구니가 정말 무거워 보여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엄마는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민수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수가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엄마는 고맙다며 민수와 함께 장바구니를 들어주셨어요. 둘이 함께 들으니 훨씬 가벼웠습니다. 시장을 나서면서 민수는 뒤돌아봤어요. 이제 해가 지면서 시장에도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전구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시장은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쁘다. 민수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자 엄마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셨어요. 정말 예쁘지? 석양에 물든 시장도 참 아름답구나. 엄마와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장의 석양 풍경을 감상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시장 천막 사이로 스며들면서 온 시장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정겨웠어요. 골목골목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맛있는 저녁 냄새도 풍겨왔어요. 저 집에서는 뭘 만들고 있을까?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엄마는 코를 킁킁거리며 맞춰보셨어요. 된장찌개 냄새 같은데? 정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민수도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민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처음 시장에 나서던 설렘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구경거리들, 친구들과의 즐거운 놀이, 맛있는 간식들, 엄마의 흥정 장면, 그리고 순이와의 만남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의 고백에 엄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민수가 즐거웠다니 엄마도 기뻐. 오늘 정말 많은 걸 봤지? 네. 처음 보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민수는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 떡집 할머니, 달고나 할아버지, 어묵집 아주머니. 모든 분들이 민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왜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아마 여기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온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민수도 이해가 되었어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정을 나누는 곳이었구나. 석양이 점점 짙어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민수는 엄마와 함께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시장에 가면 안 될까요? 민수의 질문에 엄마는 웃으며 답하셨어요. 시장은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지만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좀 쉴까? 네,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가요. 민수는 벌써부터 다음 시장 나들이가 기대되었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오늘의 특별한 하루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소중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갑자기 말하자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가 고마워? 오늘 시장에 데려가줘서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엄마는 민수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수야, 엄마도 오늘 민수랑 함께여서 정말 즐거웠어. 민수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마음도 기뻤거든.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오늘의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나눈 것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거였어요.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의 모습이 석양에 물들어 더욱 따뜻해 보였어요. 다 왔네.
엄마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여운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멀리 시장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민수의 작은 중얼거림에 엄마는 민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민수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빠가 마당에서 민수와 엄마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와. 오늘 시장 구경 어땠어? 아빠의 반가운 인사에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정말 재미있었어요. 소도 봤고, 친구들도 만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민수의 신나는 이야기에 아빠도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럼 오늘 사온 것들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볼까? 엄마와 아빠는 장바구니에서 오늘 사온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셨어요. 싱싱한 배추, 갈치, 사과, 그리고 인절미까지. 모든 것이 오늘의 추억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많이 샀네. 아빠가 감탄하시자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처음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럼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겠네. 민수야, 엄마 도와드려. 민수는 기꺼이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배추를 다듬고 갈치를 씻고 사과를 깎는 일까지. 모든 것이 오늘 시장에서 직접 본 과정들이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민수는 엄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엄마, 순이 소 정말 귀여웠어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나중에는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 소가 시장에 나타났다니 정말 특별한 일이었네. 네. 그리고 달고나 만드는 것도 봤어요. 설탕이 어떻게 저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신기했어요. 민수의 생생한 이야기에 엄마도 마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즐거워하셨어요.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빠가 나무 식탁을 정성스럽게 닦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주셨습니다. 갈치조림, 배추김치,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모든 것이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거였어요. 자, 이제 다 됐다. 민수야,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민수는 재빨리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는 저녁이 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인사하자 아빠와 엄마도 웃으며 함께 말씀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치조림을 맛봤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싱싱하다고 자신했던 그 갈치였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민수의 감탄에 엄마는 기뻐하셨어요. 시장에서 산 갈치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배추김치를 먹어봤어요. 엄마가 흥정해서 사신 그 싱싱한 배추로 담근 김치였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된장찌개도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여러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맛이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민수가 아빠께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의 설렘부터 친구들과의 만남, 맛있는 간식들, 그리고 순이 소와의 만남까지. 아빠는 민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어요. 그래. 그럼 민수가 이제 시장 박사네. 히히, 맞아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뭐든지 물어보세요. 민수의 자신 있는 대답에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깨달았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엄마, 내일도 이런 맛있는 저녁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일은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해. 괜찮아요.
엄마가 만드시면 뭐든지 맛있어요. 민수의 말에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아빠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사온 사과로 후식도 먹을까? 아빠는 시장에서 산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아주셨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직접 골라주신 그 달콤한 사과였습니다. 정말 달다. 민수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맛봤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사온 사과가 다르네. 아빠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인절미를 꺼내주셨어요. 떡집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인절미였습니다. 할머니가 민수 것도 하나 더 넣어주셨지. 엄마의 말에 민수는 할머니의 친절함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할머니 정말 친절하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그랬어요. 인절미는 쫄깃쫄깃하고 달콤했어요. 콩고물의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민수는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흥정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 엄마가 흥정을 잘하시지. 네. 처음에는 1,000원이라고 했는데 900원에 샀어요. 민수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에 아빠도 감탄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지. 네.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연필 살 때 흥정해봤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아저씨가 연필 하나를 더 주셨어요. 민수의 성공담에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민수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민수야, 이제 씻고 자야지. 엄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오늘이 끝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민수야, 엄마도 정말 즐거웠어.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마음도 기뻤거든. 엄마의 따뜻한 말씀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시장이 있는 방향에서 여전히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만나고 정을 나누겠지.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누웠어요. 오늘의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좋은 꿈 꿔. 네, 엄마도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의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민수의 첫 시장 나들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민수의 마음속에서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민수와 함께 떠난 1970년대 재래시장 여행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그 시절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만나고 정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상인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 흥정하며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덤으로 주는 작은 친절까지. 모든 것이 사람 냄새가 나는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이자 학습의 장이었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고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경험한 그 모든 순간들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절 재래시장의 따뜻한 정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래시장을 지나가다 보면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나곤 하는 거겠지요. 민수처럼 엄마 손을 꼭 잡고 처음 시장에 나섰던 그날의 설렘, 신기한 구경거리에 눈이 휘둥그레졌던 순간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느꼈던 소소한 행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자 잃어버리기 아쉬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시절 재래시장 풍경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순수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까지. 오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 시절 재래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수와 함께 떠난 추억 여행이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런 옛 추억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며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